본격적인 휴가 시즌입니다. 휴가라는 단어는 쉬는 일이라는 뜻이죠. 그렇지만 오히려 쉬기 위해 떠났다가 스트레스를 받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휴가는 어떨까요? 요즘 북캉스가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북과 바캉스를 합친 말로 독서를 즐기며 휴가를 보내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휴가에 읽을 만한 책을 추천하는 글들이 좀 많습니다. 집, 도서관, 휴가지, 어디에서도 할 수 있는 북캉스. 참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네, 거기에 내 손을 잡아요도 함께하면 마음 편안한 여름의 오후 시간 되실 거예요. 즐거운 오후의 시작 8월 4일 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옥희입니다. 네, 즐거운 오후의 시작. 이거 좋네요. 네, 딱 오후 때가 이제 시작이 막 된 시간대잖아요. 우리가 네, 또. 네.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정오를 이제 오후 12시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전 12시 00분까지는 오전입니다. 그 이후도 오후예요. 아, 그렇구나. 네. 오후가 된 지 이제 1시간 만에 저희 방송하는 거니까 정말 즐거운 오후의 시작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뭐 말이 살찌는 계절, 천고마비의 계절이 이제 책을 좀 읽기 좋은 계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야외 활동이 참 어려운 시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시기에 실내에서 또 휴가지에서 책을 읽는다. 조금 더 쉼이 많이 충전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쉼으로 인해서 에너지가 많이 충전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런 거죠. 쉼을 충전하는 건 정말 말이 이상한데. 그렇죠. 네. 저는 이상해가지고 뭔가 수정을 할 단어를 찾고 있었다가 어쨌든 네. 쉼을 하게 되면 에너지가 많이 충전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 휴가라는 제도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요새는 너무 이제 그 차가 막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더 피곤한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뭐 고속도로 정체다 이런 기사에 사람들이 막 나는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막 이렇게 댓글을 달긴 했는데 오히려 더 부러워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무리 차가 막히고 사람들이 많아서 스트레스는 받아도 일단 떠나는 것 자체가 설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일단은 가고 보는 거 아니겠어요?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그렇긴 하지만 피곤하니까 또 북캉스란 말이 또 생겼겠죠, 그죠? 네, 그러니 뭐 휴가지에 가서 책을 읽는 것도 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예, 뭐 바다를 보면서 책을 읽는다 얼마나 멋있어요. 커피 한 잔 하면서. 그러나 커피 한 잔을 카페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책을 읽는 것이 곧 휴가지에서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서울에 이제 카페에서 읽는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어떻게든 떠나보자 이렇게 주의고 순철 씨는 어떻게든 가지 말자 이런 그렇습니다. 주의고. 토론하는 거 같지 않나요? 네. 이런 컨셉도 좋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근데 오늘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국무회의 결과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겠다. 15일이 왜냐면 광복절인데 토요일이기 때문에 쉴 수가 없으니까 그 전날인 금요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 거예요. 그리고 고속도로 통행료, 민자도로 포함해서 네. 면제된다고. 그러니까요. 통행료가 면제라는 게 정말 대단한 거 아니에요? 네, 빨리 국내 여행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게다가 또 14일과 16일에는 고궁과 자연휴양림 그리고 현대미술관이 무료로 들어갈 수가 있다네요. 역시 그 오키 씨가 이 생활정보 프로그램 아닙니까 저희가. 네. 생활정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오키 씨가 많이 시사나 상식이 는 것 같지 않나는 생각도 드네요. 네, 일단 뭐 기사 같은 거 다 살펴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는 밖에 있는 작가분이 팁을 주셨어요. 솔직하게 말해야죠. 그렇지. 사인이 이제 교환이 된 건데 저는 그 사인을 못 보니까 네. 오키 씨가 그 사인을 받고 바로 얘기를 하는군요. 네. 잘 받았죠? 잘 받았으니까 이것도 받아보세요. 코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화요일은 풍성하게 채워주는 코너가 있어요. 저들도 또 쉽게 요리를 따라할 수 있는 우리도 요리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유용한 IT 정보를 드리는 신비한 IT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정보 톡톡, 또 이거 열심히 들어주세요.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www.facebook.com/kbicktv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청취자분께는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시각장애인들이 요리와 조금 더 친해질 수 있는 시간. 시각장애인 주부가 알려주는 생활 속 요리를 배워보는 코너 우리들도 요리왕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왠지 이분께서 우리를 굉장히 시원하게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원한 냉면 같은 여자일 것 같은 냉면 같은 여자일 것 같은 네, 선명지 씨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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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좀 우리가 이게 자유 멘트를 할 때, 자유 토크를 할 때 굉장히 좀 발음이 꼬이고 진행상 뭔가 문제가 있는데 그 컨셉으로 냉면 같이 생각하는 것 같은 네,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냉면 갖고 싶진 않은데. 그렇죠. 냉면 같다는 게 좀 이상하네요. 왜요? 시원한 냉면. 요새 그 냉면이란 노래도 인기가 있었고 시원한 목소리가 또 들리고 그러니까 그래, 냉면을 별로 안 좋아하나 보죠? 좋아하는데요. 뭔가 좀 여자한테 냉면 같다는 말이 그래요? 뭔가 청량음료 같다 이러면 뭔가 좀 시원하고 톡 쏘는 느낌도 이온 음료 같은 여자 이런 거 안 됩니까?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 네. 그래요. 자, 오늘은 어떤 요리가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요, 시원한 요리 하나, 뜨거운 요리 하나. 있습니다. 시원한 요리와 뜨거운 요리의 만남이라면 굉장히 여름에 어울리지 않았 싶어요. 네, 맞아요. 너무 또 찬 것만 먹으면 그렇고, 여름에 좀 잘 해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김치밥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오이지로 할 수 있는 간단한 냉채 준비했습니다. 그래요. 사실 이 오이 냉국, 냉채 뭐 이러면 좀 익숙해요. 굉장히 익숙하고 여름에 먹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김치밥이라 보통 이제 우리가 노래 가사에 보면 김치볶음밥을 잘 만드는 여자 할 때 김치볶음밥 그때 저희 처음 먹었거든요. 그 노래 유행할 때. 네, 89년도 뭐 이때. 근데 이제 김치볶음밥은 우리가 이제 익숙한데 김치밥이라. 이건 명지 씨의 독특한 특허입니까? 뭡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원래 있는 메뉴예요? 아니랍니다. 네, 많이들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군요. 우리는 한 번도 안 먹어본 거 같지 않나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이게 볶음밥이랑 다른 거예요? 달라요. 오. 그래 어떻게 다른지 뭐 요리 설명을 할 때 뭐 얘기를 하기로 하고. 그래요. 뭐 이 요리를 이제 많이 만들어 먹나 봐요? 주로 선택하는 이유가요. 이걸 하면 반찬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 네, 반찬이 김치가 밥에 들어가니까 그럴 것 같아요. 네, 뭐 김치랑 뭐 고기랑 다 들어가니까 반찬이 많이 필요 없고 여름에 특히 막 이것저것 하기 특히 주부님들은 너무 더워요. 맞아요. 네, 그래서 선택하게 되는 요리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래요. 요리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만들어 봐야겠는데 냉채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자고요. 냉채 요리의 재료가 좀 다양하잖아요. 뭐 해파리 냉채 제가 좋아하는. 맞아 그런 거 여러 가지 냉채 요리가 있는데 오늘은 어떤 재료로 해요 진짜? 네. 요즘 오이가 싸잖아요. 그래서 요즘 제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게 오이기 때문에 오이 냉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오이지를 담그는 거를 겸해서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하게. 오이지가 어떻게 보면 메인이고요. 네, 그걸 해서 냉채로 그냥 쉽게 먹을 수 있는 거. 옛날 어른들처럼. 네. 그래서 세 가지 요리를 가르쳐 드리는 꼴이 될 것 같아요. 야, 오늘은 풍성한데요? 오이지를 만들고 그 오이지를 통한 냉채를 만든다. 네. 그냥 생오이로 하면 그 냉채 맛이 안 나나 보죠? 그렇다기보다는 간단한 그러니까 오이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러면 오늘은 배울 게 정말 많은 거니까 빨리 들어가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한국형 피클을 담는다니까. 네. 그럼 이제 오이지부터 시작하는 거죠? 네. 네. 어떻게 봐? 재료는 뭔가 필요한가요?
오이지용 오이가 있어요. 오이지용 오이는 좀 일반 저희 이제 시중에서 많이 먹는 오이보다는 조금 더 가늘고 작아요. 네, 약간 더 가늘고 왜 우리 오이들 먹었던 기억들 생각해 보시면 좀 생으로 먹던 오이보다는 좀 굵기가 가늘죠. 네, 저 오이지 담그는 것도 만져봤었어요 옛날에. 오이가 얇아요. 네, 통오이 네, 이게 가늘어요. 우리가 직접 배 먹는 오이 그 오이보다 굉장히 가늘고 그렇더라고요. 네, 가늘어요. 그리고 오이를 담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요. 소금이 많이 필요해요. 그렇죠. 소금이랑 물. 네. 그러면 오이지. 그리고 이렇게 눌러줄 수 있는 돌 같은 것도 있으면 좋아요. 항아리가 있으면 더 좋겠죠? 네. 그런데 사실 아파트에서는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그 항아리 대신에 뭐 쓸 수 있나요? 커다란 기치뚝 같은 이렇게 나게나게 용기 쓰셔도 돼요. 그렇군요. 밀폐 용기라고 하죠. 네, 밀폐를 할 수 있는 용기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물도 넉넉히 필요한데요. 생각만큼 오이가 다 잠길 만큼 필요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오이에서 또 수분이 많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네. 소금은 오이 한 접이라고 하죠. 오이 한 접이라고 하면 오이가 100개 들었거든요. 네. 거기에 한 5국대접으로 한 5그릇? 네. 그래서 많게는 7그릇. 왜냐면 이거는 저장식품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맞아요. 상하지 않으리라고 소금을 넣는 거죠. 네. 네네네. 특히나 여름에 담그는 거잖아요. 오이가 여름에 싸니까. 7그릇 써야겠네. 네. 근데 이제 이거는 가정마다 이제 양념하는 방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고운 소금 해야 되겠죠? 네. 굵은 소금 아니에요? 고운 소금. 상관은 없습니다. 크게 상관은 없죠. 근데 이제 사실 왜냐면 오이지는 오래 담가 놓는 거기 때문에 굵은 소금 해도 상관은 없지만 시간이 걸리잖아요. 왜냐하면 한번 끓일 거예요. 끓이는군요. 네. 어차피 끓일 거예요. 네. 네. 고운 소금이면 다 잘 끓기는 하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물을 끓일 냄비도 커야 돼요. 그래서 그렇겠죠. 7대접에 소금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 물을 하고 같이. 물은 한 대략 오이 한 접 기준으로 한 넉넉하게 8리터 잡으시면 돼요. 그런 소트를 가진 집안이 있을까요? 있어요. 네, 8리터라는 게요. 이렇게 들으면 많은데요. 네. 그렇게 생각보다 크진 않아요. 무겁긴 하겠죠. 8kg이니까. 왠지 남자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소트다 가득 끓이시면 될 것 같아요. 1리터라고 해봤자 이제 아기들 주부들 쓰시는 그 기저귀 삶는 들통보단 작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렇겠죠. 그럼 거기다 끓이시고 소금이 충분히 다 이렇게 잘 섞일 때까지 끓이셔야 돼요. 오이를 넣지 않고 끓이는 거죠? 네, 소금물만 끓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오이는요, 오이 넣을 항아리나 그 통을 완벽히 세척하고 꼼꼼히 말리시고 소독해 두셔야 돼요. 소독까지. 네. 소독을 한 이유는? 오래오래 저장할 거기 때문에 세균이 있으면 번식을 하겠죠. 네, 그래서 깨끗하게 햇볕도 좋고 식기세척기도 좋고 증기로 소독하셔도 좋고요. 깨끗하게 소독해서 완벽히 말려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물을 끓이는 동안 오이를 담아 놓는데요. 오이는 같은 방향으로 일정하게 담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물 위로 둥둥 뜰 수 있거든요. 물이 생기면서. 네, 그래서 제일 아랫부분이 이제 가로로 담았다면 2층은 세로로 담고 또 3층은 또 약간 얼기설기 담고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 생각하면 벌집처럼 지그재그로 담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오이가 얽혀서 이렇게 위로 둥둥 뜨는 일이 줄게끔 그렇게 하시고 깨끗하게 닦아놓은 돌로 눌러 놓으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소금물이 끓으면 그 소금물을 식히지 않고 그대로 부어요. 그게 참 신기하죠. 오이는 금방 익어버릴 것 같잖아요. 오이지는 굉장히 아삭아삭한데 맞아요. 소금물을 그렇게 부어버리면 오이가 막 익어버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신기하게도 팔팔 끓인 소금물을 바로 부으면 오이 색깔도 하나도 안 죽고요. 더 아삭아삭해요. 그래요? 그 뜨거운 물을 부으면서 약간 살균이 더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럴 수도 있죠. 소금물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더 아삭한 맛. 직접 익힌 게 아니니까. 그리고요? 더 아삭하고 더 이렇게
색깔도 더 오이색이 더 신선하게 살아있게 보이게 돼요. 네. 그렇게 해서 뚜껑을 덮고요. 네. 한 일주일에서 열흘 지나면 드실 수 있어요. 오, 금방 먹을 수 있네요, 생각보다는. 네. 그럼 오이가 굉장히 수분이 많아서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참 오이 담으실 때 오이는 깨끗하게 씻으시고요. 꼭지를 자르고 담으셔야 돼요. 네네. 앞뒤 꼭지를 다 자르고 오이 고르실 때는 오이가 굵기가 고른 것, 위아래가 굵기가 일정한 것, 그리고 가시가 나 있으면 만지는 느낌은 안 좋아도 오이가 신선할 가능성이 높아요. 가시가 많고 단단한 오이는 신선합니다. 그럼 오이 고르는 법을 우리가 얘기를 안 했구나. 네. 그래서 그런 오이를 골라주시면 되고요. 네. 그렇게 해서 담은 오이지는 일주일에서 열흘 지나면 드실 수 있는데 이제 그때는 먹기 좋게 잘라서 한 0.5mm 정도로 잘라서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이 냉채는 정말 간단하게 해먹을 수 있는 냉채가 있어요. 오이지를 그냥 찬물에 띄어서 먹는 거예요. 그냥 물만 담그면 끝이네요. 그럼 오이 냉채는? 네. 오이지가 굉장히 간이 세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거를 어르신들이 많이 드시는 걸 봐왔어요.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근데 처음에는 이게 물도 아니고 오이물도 아니고 냉채도 아니고 이게 뭔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심심한 맛이 아무것도 안 넣어요, 양념을? 같은. 근데 굉장히 개운하고 맛있는 오이 자체가 아삭아삭하기 때문에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꼭 그렇게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드려요. 그래요. 가장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냉채예요. 좀 신기하네요. 특히 아침 같은 때나 밥 먹기 싫을 때 그냥 따끈한 막 지은 밥에다가 그 오이 냉채만 있으면 그냥 넘어가요. 그렇겠죠. 사실 오이가 굉장히 오이지 여름에 담그는 게 오이지잖아요, 사실. 저장용으로 많이 오이가 상할까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오이지를 담고 그 오이지를 이용한 냉채. 여기까지 이제 냉채를 만들어 본 거죠, 그죠? 조금 더 간을 해드시고 싶으면요, 이 맛이 난 도저히 적응할 수가 없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다진 파, 다진 마늘 넣고 식초나 고춧가루 같은 거 약간 넣으시고 매실액 넣으시고 간을 해주시면 금방 오이 냉채가 되죠. 그렇죠. 이것도 맛있겠네요. 그 보통 우리가 이제 오이 지를 썰 때 동그란 모양으로 이제 몇 미리, 2.5mm 뭐 이렇게 썬다고 했잖아요. 냉채 할 때 채 썰어 먹을 수도 있나요? 기도 해요. 그러기도 하나요? 오이를 채를 썰어 먹기도 해요. 그런데 너무 가늘게 썰면 이렇게 잡기도 힘들고 아삭아삭 씹히는 맛이 덜하죠. 좀 반찬 같고. 그래서 약간 나박나박하게 썰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군요. 그래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오이 냉채를 만들어 봤습니다. 정말 이렇게 간단할 수가 없는데.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근데 사실 오이지를 무칠 때도 정말 맛있게 무쳐서 먹기도 하잖아요. 그냥 오이지만 먹진 않잖아요, 그죠? 오이지 무침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이지로 이렇게 오이지만 담가두면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오이지 무침은 오이를 일단 먹기 좋게 썰어요. 0.5mm로 다 썹니다. 그다음에 물기를 쭉 짜는 거예요. 짜죠. 특히 양파망 같은 거 이용하시면 좋아요. 양파망에 넣고 쭉 짜는 거예요. 그럼 양파망 구멍이 있기 때문에 물만 다 빠져나가죠. 그래서 양파망은 저는 잘 이용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진 양념 하시는데요. 고춧가루 넣어야 약간 매콤하죠. 그다음에 깨, 특히 깨 넣고 식초나 매실액. 저는 매실액 굉장히 잘 쓴다고 설명하죠. 매실액 넣으면 가장 맛있어요. 그다음에 약간 더 고소하게 먹고 싶으니까 들기름. 들기름이요? 그리고 다진 파, 다진 마늘. 파, 마늘은 천연 조미료잖아요. 그렇죠. 파, 마늘은 항상 빠지지 않고 들어가도 맛있어요. 그래요. 그거 버무리는 거죠? 버무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먹으면 또 아작아작하고 맛있어요. 그럼요. 얇게 썰고 오이지는 오이지 무침이죠.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반찬. 저는 정말 여름에는 밥 한 그릇에 오이지 무침 요거면 됩니다, 그냥. 진짜. 오케이. 너무 맛있어. 그 정도로. 그러니까 나한테 장가 오는 시집 오는 분은
굉장히 복받은 거예요. 그래요. 뭐 이렇게 막 이것저것 차릴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말이야. 오이지만 있으면 된다. 아 그리고 반찬 하기 싫으면 나가자 이러거든 나는. 나가자. 와 너무 좋겠다. 정말 좋아하는 남편감. 네. 곰탕 먹으러 가자. 내가 사줄게 이러고 가는 거죠. 그래 곰탕 끓이면 얼마나 힘든데. 그럼요. 사 먹으러 가야죠. 또 전통이 있는 곰탕집 제가 잘하니까 명지 씨 함께 갑시다. 네. 자, 네네. 우리가 이제 오이지로 할 수 있는 뭐 요리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무침 혹은 냉채 뭐 그냥 먹을 수도 있고 만들어봤는데 중요한 건 김치밥이거든요. 네. 김치밥을 한번 만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김치밥도 굉장히 간단한데요. 재료는 김치랑요. 요즘 이제 철진한 김장김치 많죠. 찌덕거리를 해먹어도 맛이 없고 그냥 생으로 먹어도 맛이 없고 참 애매한 김치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아예 묵은지도 아닌 것이 이 처리하기 힘든 김치 쓰시는 거예요. 네, 이 김치를 쫑쫑쫑쫑 조그맣게 이제 썰어줍니다. 네, 썰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돼지고기. 네, 김치엔 또 돼지고기가 들어가죠. 네, 돼지고기 준비해 주시고요. 무슨 부위로요? 계란. 아무거나 쓰면 되죠. 돼지고기는 좋아하시는 부위 쓰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밥이랑 같이 할 거니까 너무 기름이 많은 거는 좀 그래요. 그렇죠. 뒷다리살 뭐 네, 앞다리살이나 목살. 조금 윤기 도는 거 원하시면 목살도 괜찮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목살 사실 때도 기름을 좀 떼달라고 요구하시면 떼주실 거예요. 네. 네. 제가 말씀드렸죠? 정육점하고 친해져야 한다고. 그렇죠. 그냥 뭐 그런 기름 같은 거 필요 없다 이러면 앞다리살 사면 되죠. 네. 장조림용. 그런데 좀 목살이 더 부드럽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목살을 사셔서 기름을 떼시는 것도 좋아요.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있어도 되는 재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재료가 있는데 이제 조미김하고 계란이에요. 조미김은 이제 사실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뿌려 먹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런 정도예요. 네. 계란은 뭐 왜? 계란은 이제 계란 반숙이나 후라이를 하는 거죠. 네, 예상을 했었지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재료는 끝인가요? 네. 밥이 있어야겠고요. 밥을 하는데요. 밥을 이제 제일 간단한 방법은 집에 밥통들은 웬만하면 다 있으시잖아요. 네. 밥을 할 때 쫑쫑 썬 김치를 제일 아래 칸에 깔고요. 오. 신기하죠? 네. 네. 그 다음에 고기를 깔아요. 오. 그 다음에 또 들어가면 좋은 게 스팸이 들어가면 맛있어요. 오. 네. 스팸이 있으시면 그 고기 위에 좀 깔아주세요. 네. 네. 그리고 그 위에 쌀을 깔아요. 불린 쌀. 이야. 네. 무슨 콩나물밥 하는 것 같은. 네네네. 네. 불린 쌀을 깔아요. 네. 그리고 물이 밥 위에 똑같이 한 1cm 정도 올라올 정도로. 이것만 생각하면 내가 명지 씨 실수한 거 요게 생각나요. 네. 밥도 폭파시킨 거. 네. 손가락에 세우면 안 된다. 네, 맞아요. 네. 밥을 조금 손 두께보다 밥물을 약간 덜 잡으셔도 좋아요. 김치나 김치 국물이나 뭐 그런 걸 약간 그대로 쓰기 때문에 수분이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쌀 위로 1cm 정도, 1cm 정도 물을 부어주십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밥을 하시면 돼요. 그냥 일반 취사 누르면 되는 거예요? 네. 오. 이거 오키 씨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러게 그냥 깔면 되는 거네요? 네. 네. 좀 귀찮은 작업은 김치가 잘 익어야 하니까 김치랑 고기를 잘게 썰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네. 그렇구나. 그럼 밥이 다 됐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네. 이제 골고루 비벼서 먹으면 되는데요. 그 위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조미김 얹으시고 잘게 부셔서 계란 반숙이나 저는 반숙을 좋아하거든요. 네, 반숙이나 계란 후라이를 얹어주시면 너무 맛있겠어요. 이야. 오키 씨 이거 해보십시오. 네. 이건 강추. 간단할 것 같은데. 양은 도시락에 넣어버려요. 근데 김치 볶음밥이랑 맛이 달라요? 볶음밥이랑은 다르죠. 기름을 안 두르잖아요. 향이 더 난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지. 볶음밥은 일단 또 기름에 볶고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볶은 냄새가 많이 나는데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조금 더 토속적인 향이 나요. 네. 김치 향이 더 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깊은 향이 나고요. 이게 조금 더 낯설고 좀 간이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간을 해서 드시면 돼요. 양념장을 만드시는데 간장, 고춧가루, 깨, 파마늘, 매실 잘 골고루 섞어주셔가지고요. 간장 비율을 조금 많이 해서 양념장을 만들어주셨다가 김치밥에 섞어서 부어서 드시면 돼요. 그래요. 참 대단합니다. 콩나물밥 양념하는 그러니까. 양념장 콩나물밥하고 똑같네요. 네.
오, 신기하네요. 네, 김치밥에 비벼주시면 돼요. 그래서 계란 후라이 한쪽을 딱 얹고 한쪽 가에 이제 김가루 부숴서 이렇게 예쁜 넓은 그릇에다 내주면 네. 정말 보기 좋겠죠. 네. 그래요. 여기다 옆에 오이지 냉채까지 딱 그렇죠. 하면은 뭔가 한상 차림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럼요. 아, 궁합 좋아요. 이거 도시락으로 싸도 되겠어요. 오이 냉채 도시락으로 싸고. 맞아요.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상할 일이 없으니까. 네. 그래요. 금방 드실 거면 차갑게 먹는 거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요리를 다 마쳤습니다. 근데 다음 주 예고가 있네요. 오랜만에 다음 주 예고가 있어요. 다음 주에는 어떤 요리 만들어 볼 예정인가요? 죄송해요. 제가 아직 보지 않았어요. 다음 주에는 복날이래요. 말복. 말복을 가까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럼 준비했던 게 생각이 나요. 그럼 어떤 건가요? 맛있는 오리입니다. 그렇죠. 오리. 맞습니다. 네. 어떻게 방송하는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을까요? 진행자들이. 작가님께 메뉴만 다 넘기고 요즘 여러 가지 하는. 근데 모르겠어요. 또 변동사항이 생길지. 그러나 사실 오리오리도 뭐 명지 씨의 또 주전공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네요.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더운 여름에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냉채 요리. 또 사실 불 없이 요리하는 게 더 좋잖아요. 불 없이 할 수 있는 요리. 김치밥 그리고 냉채 만드는 법 알아봤습니다. 네, 또 이 오이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재료로 나만의 냉채 요리 만들어 보면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명지 씨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들도 요리왕이었습니다. 배우고 싶은 요리가 있거나 요리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질문해주세요. www.facebook.com/kbicktV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에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청취자분께는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화요일 내 손을 잡아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은 시각장애인에게 유용한 IT 정보를 전하는 신비한 IT 세상 코너입니다. 오늘 신비한 IT 세상에서는 윈도우 10에 대한 이모저모 정리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엑스비전 테크놀로지 김정우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윈도우 10 이제 나온다 하는데 뭐 서서히 그 본색을 드러낸 모양입니다. 바로 뭐 출시가 이제 7월 29일 날 됐으니까 예, 뭐 이제 사용자들 손에 이제 이미 쥐어지고 상당히 많은 좀 초기 평가, 사용자 평가들이 올라오고 있죠. 네, 상당히 시각장애인 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 이슈가. 그래서 좀 자세하게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시각장애인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최신 그 윈도우가 출시가 되더라도 스크린 리더들이 지원을 하질 않아가지고 네. 조금 시차가 많이 이제 벌어졌었는데. 지금은 윈도우 10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사용되는 그 몇몇 스크린 리더들에서 다 현재 윈도우 10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그 바로 최신 윈도우를 맞아볼 수 있는 좀 보기 드문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신 있게 시각장애인 분들이 까시더라고요. 네, 뭐 그 사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고 이제 물론 이제 그 부분적으로 UI적인 측면에서 조금 읽어주는 부분이 좀 불편한 부분들이 좀 있긴 있는데 뭐 사용하는 데는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제 주변에도 시각장애인 분들이 꽤 윈도우 10으로 넘어가셨는데 이제 항상 그렇지만 운영 체제가 이제 초기일 경우에는 그 앞에 나간 선구자들이 좀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약간 좀 게으른 사용자는 충분히 사용자 경험들이 쌓인 이후에 물어보고 하며 이제 넘어가려고 전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기다려봐야겠네요. 일단은 뭐 천천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10이 이제 출시가 됐는데 7월 29일에 네네. 초기 사용자 반응, 뭐 물론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의 반응도 좀 알아봐야겠죠. 예, 윈도우 10 지금 이제 그 윈도우 8 이후에 윈도우 9를
그냥 넘고. 생략하고 윈도우 10 또는 윈도우 10 이렇게 부르는데 그 바로 넘어간 버전 업그레이드가 이제 이루어졌죠. 네. 뭐 왜 갑자기 윈도우 9는 윈도우 9은 생략하고 윈도우 10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뭐 설왕설래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뭐 분명한 왜 윈도우 10이다, 왜 갑자기 숫자 10을 붙였다 이런 설명은 저는 못 찾았고요. 근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기존의 윈도우하고는 좀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싶은 그런 의미에서 단계적인 버전 넘버보다는 한꺼번에 이렇게 뛰어넘는 그런 거를 붙인 게 아닌가, 한 단계 보통 변화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보통 이제 서양 그리고 동양에서는 9를 별로 안 좋아하죠. 아홉수 이래가지고. 네. 아홉수 글쎄요. 보통 그렇더라고요. 뭐 저는 그런 이유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확실히 이번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야심차게 운영체제라는 말 대신 플랫폼이라는 말을 이제 쓰기 하는 것만 봐도 뭔가 새롭다. 윈도우 10에서 이제 10 이후에, 그러니까 윈도우 10 이후에 윈도우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좀 엿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사용자 평가는 어느 정도 좀 괜찮다라는 반응이 좀 올라오는 거군요. 제가 듣기로는 아마 윈도우 XP 이후로 지금 초기 업그레이드 하는 예로 이제 진행하는 사용자 수가 가장 많은 그 윈도우 업그레이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비스타 때는 굉장히 악명을 또 많이 그렇죠. 저 악평을 많이 받기도 했는데 윈도우 8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죠. 근데 그게 뭐 사실은 그 사용자 경험을 너무 급격하게 변화시키려고 했던 거에도 원인이 좀 있었던 것 같고 한데 이번에 윈도우 10은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따가 이제 뭐 몇 가지 주의하실 부분 이런 것들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초기 평가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사용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들이 이제 기존 윈도우 제품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들이 무료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 이런 소식이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파격적인 파격적인 행보를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였죠. 윈도우 7, 윈도우 8, 윈도우 8.1 사용자들은 1년간, 그러니까 7월 29일부터 내년 7월 21년을 이제 29일로 봐야 될지 28일로 봐야 될지 약간 것 같은데 말이죠. 설왕설래가 좀 있던 28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65일 동안 그 업그레이드를 무료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그 다운로드 창이 열려 있죠. 그 트레이에.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 동시에 다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냐? 그렇지는 않고 이제 업그레이드를 신청한 순서대로 단계적으로 아마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걸 같고 7월 29일 오후 1시부터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주변에 많이 기존에 그 7월 29일 전부터도 윈도우 10으로 업그레이드 하라는 그 안내 메시지가 계속 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클릭해 놓으신 분들은 순차적으로 이제 일종의 접수가 이루어져가지고 서버에서 이제 내려받으시는 건데 상당히 시간은 많이 걸린다는 얘기들을 봤습니다. 미리 눌러놔야겠네요, 저는 그럼. 글쎄요. 업그레이드가 실제로 신청한 이후에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는 자료를 제가 못 봤고 일단 업그레이드가 시작되면 한 3시간 정도 소요된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봤습니다. 어쨌든 별도의 신청 방법은 없고 일단 컴퓨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윈도우 10 다운로드 버튼을 일단 눌러놓고 기다려봐야 되는 거군요. 네네. 저는 오히려 그게 좀 어떻게 숨길 수 없나. 그러니까 저도 좀 맨날 계속 윈도우 10으로 업그레이드 하라고 해가지고 저는 아마 내년 7월 27일경에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너무 또 임박해가지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저 미리 눌러놔야 될 것 같은데. 미리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따로 신청 방법은 없다. 그러나 이제 윈도우 다운로드 눌러놓으면 순차적으로 신청되는 순서대로 아마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 같군요. 참고하셔야 되는 부분은 그 7월 28일 내년 7월 28일이 지난 다음에는 그
유료로 전환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서 무료 업그레이드 기간을 놓치시면 안 될 것 같고, 들리는 얘기로는 정품 사용자가 아니더라도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건 뭐 막을 수 요즘은 웬만하면 다 정품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해당 사항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사실 초기 버그가 상당히 많을 수 있잖아요. 또 새로운 플랫폼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1년간은 무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뭐 글쎄요. 그 사용자에 대한 어떤 그 사용자층을 좀 지금 사실은 그 XP나 윈도우 비스타나 또는 그 윈도우 7에서 윈도우 8로 안 넘어가는 사용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 사용자들을 단일 플랫폼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어떤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포석이 아닌가 그런 생각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되고요. 또 뭐 그 지금 말씀하신 그런 해석도 뭐 가능하겠네요. 그래요. 자, 일단 그 윈도우 10의 새로운 기능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컨티뉴움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뭔가요? 그게 이제 글쎄요. 이게 시각장애인 사용자들에게 얼마나 이게 유용할는지는 사실은 뭐 잘 모르겠지만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윈도우 10에 담고 싶은 그 플랫폼이라는 운영 체제가 아닌 플랫폼이라는 얘기를 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게 그 컨티뉴움이라는 새로운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 기존에도 그런 컴퓨터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키보드와 모니터 정도로만 구성된 노트북들이 꽤 많이 출시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키보드에서 모니터를 일종의 뽑으면 그게 타블릿 컴퓨터처럼 동작을 하고 거기 키보드에 연결을 하면, 그러니까 도킹 스테이션 연결을 하면 노트북처럼 동작을 하는 겁니다. 네, 이런 제품들이 꽤 있었는데 저도 뭐 한두 가지 정도 사용해 봤고요. 근데 이게 사실 타블렛으로 쓰기에는 윈도우 8이나 이런 걸 깔아서 쓰기에는 부적합했습니다. 터치가 안 됐었잖아요. 터치 UI가 일반적으로 이미 사용자들이 과거에 뭐 예를 들어서 타블렛이 아예 없는 시절에 이런 게 나왔다면 혁신적이었겠지만 이미 굉장히 다양한 타블렛 컴퓨터들, 특히 패드들을 스마트 패드들을 많이 사용해본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 모니터만 가지고 타블렛 컴퓨터처럼 쓸 수 있다는 말을 글쎄요, 실감하기 좀 어려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모니터가 분리되는 이 모니터도 빠져 뭐 이런 정도의 신기한 컴퓨터지 노트북이지 그게 이제 당초의 목표대로 이렇게 이용할 수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부터 윈도우 10에서 그 모바일 그다음에 데스크탑 운영 체제를 이렇게 통합을 하는 거죠. 통합을 해가지고 버튼 하나로 이제 쉽게 타블렛 모드랑 데스크탑 모드를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타블렛 모드를 선택을 하시면 대표적으로 앱이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이 한 창에, 그러니까 한 화면에 꽉 차게 이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타블렛에서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화면 UI랑 같죠. 그래서 뭐 그러니까 창전하는 또 뭐 홈 버튼을 눌러서 뭐 하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창을 나눌 수도 있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한 화면에 한 앱을 사용하는 그런 UI를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고, 당연히 이제 또 연결을 하면 키보드나 이런 데 연결을 해서 노트북처럼 쓰려면 또 데스크탑 모드를 선택하시면 바로 일반적인 우리 윈도우 화면으로 전환되는 뭐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터치 UI들이 굉장히 많이 보강이 됐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점은 뭐 우리 시각장애인 사용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그게 실용성이 있는지는 잘 아직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화면이 넓은 그 스마트 패드들 자체가 손으로 이렇게 만져서 사용하는 시각장애인 입장에서는 좀 넓지 않나, 화면이. 그래서 폰에 비해서 어떤 내용을 찾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내비게이션을 또 딱히 내비게이션 할 방법이 없잖아요. 순차 내비게이션밖에. 그래서 사용성 면에서 과연 시각장애인에게 도움이 되는지는 사실 저는 의문입니다. 의문인데, 어쨌든 컨티뉴움이라는 개념을 윈도우 10에 심음으로써, 그리고 그걸 구체적으로 구현함으로써 앞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특정, 그래서 노트북, 데스크탑에서만 쓰이는 윈도우가 아니라 모바일, 태블릿, 뭐 각종 기기에 한꺼번에 쓰이는 그 운영 체제로
이제 진화할 거를 확실히 보였다. 네, 그래서 윈도우 10 하면 컨티뉴움을 이제 첫 손가락으로 변화해 어떤 키워드로 꼽을 수 있겠네요. 플랫폼의 주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요. 윈도우 8, 8.1 이쪽으로 7 사용자들이 돌아가지 않은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시작 단추가 없어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저도 윈도우 7하고 윈도우 8.1 컴퓨터 두 개를 사용하는데요. 사실 굉장히 불편합니다. 물론 이제 그 시작 메뉴랑 비슷한 거를 구현할 수는 있죠. 네. 그거는 뭐 설정을 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 데다가 네. 키 하나를 더 눌러야 된다는 게 굉장히 번거롭더라고요. 그럼요. 네, 굉장히 번거롭고 지금 저는 노트북을 두 대를 사용을 하는데 FN 키의 위치가 달라요. 컴퓨터가. 네네. 굉장히 사용하는데 걸리적거립니다. 이때는 FN 키가 왼쪽에 있고 이때는 한 칸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게 손이 이게 하루에 한두 번 누르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될 때. 네네네. 네. 그것만 해도 그러니까 그 7 사용자들이 윈도우 8로 안 넘어간 이유를 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올라갔다가도 다시 돌아올 것 같아요. 네. 그런데 10은 시작 단추가 생겼다는 얘기가 있군요. 네네. 10은 이제 윈도우 8 또는 8.1에 있는 시작 메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메트로 UI라고 하죠. 네. 앱들을 이렇게 바둑판 형태로 배열해주는 타일 UI 형태의 프로그램 하는 거 하고 윈도우 7의 그 시작 메뉴 누르면은 검색해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 실행하실 수 있고 모든 프로그램 아이콘 그 XP 시절에 보시던 그런 프로그램 그룹을 같이 볼 수 있는 이걸 결합해놨다고 보시면 좋고요. 사용자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제 편리하게 이제 좀 조합이 됐다. 근데 제가 느낄 때는 굳이 왜 그렇게 또 타일 UI를 그렇게 고집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결국은 두 개 합친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과연 그렇게 합치는 것만이 정답이었을까는 조금 의문인데 어쨌든 사용자 평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윈도우 7 사용자들이 윈도우 10으로 업그레이드할 충분한 그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뭐 10이 완벽히 다 좋다라고 볼 수는 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국내 사용자들이 좀 아쉬워하는 점들이 좀 있다고요. 두 개가 대표적인데요. 일단은 음성 비서 기능이 이제 그 코타나라는 게 들어갔는데 아직 한국어 지원이 안 되고요. 본인의 영어 실력을 뽐낼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 웬만한 한국 사람의 발음을 잘 못 알아듣습니다. 네. 원어민의 발음이 필요하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폰의 쉬리 기능이 처음 도입됐을 때, 영어 꽤나 하신다고 학생들 앞에서 자랑하시던 교수님들이 망신을 많이 당하셨다는 그런 얘기들을 이제 우스개로 듣기도 했는데요. 하여튼 코타나가 일단 한국어 지원이 아직 안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대체하는 엣지가 국내 주요 금융 사이트들, 공공기관 사이트들에서 호환성 액티브엑스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11을 사용해야 되는 같이 제공을 하긴 해요. 그런데 그것 역시 이제 해묵은 우리 액티브엑스 과연 사용해야 되냐? 이대로 한국만 ITA에서의 갈라파고스가 돼야 되냐 이런 얘기들을 다시 논쟁을 불붙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논쟁에 관해서 좀 얘기를 또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윈도우 10 출시하면서 이제 엣지가 나온 이유 그리고 다양한 또 사파리라던가 뭐 오페라라던가 뭐 다양한 브라우저가 웹 브라우저가 지금 계속 사용자들에게 쓰고 있는데 거기에서 또 이제 액티브엑스가 사용되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윈도우까지도 액티브엑스가 이제 권장 사항이 안 된다면 과연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제 보안 프로그램이라던가 또 국내 이제 정부에서 쓰는 정부 기관에서 쓰는 또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들에서 쓰이는 액티브엑스가 윈도우의 엣지에서 막힌다면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좀 들거든요. 저는 절대적으로 액티브엑스는 이제 그 과거의 유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이제 그런 매력을 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시스템, 그러니까 사용자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웹 표준 또 그런 쪽으로 가서 이제 보안을 유지하려면 서버에서 일을 다 해야 되거든요. 네. 그것이 이제 서버와 외부에 떨어져 있는 그 사용자 컴퓨터 사이에서의 문제 중에 사용자 컴퓨터를 서버에서 원격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한 매력, 그거에 대한 유혹을 떨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좀 더 적극적인 보안책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RCS나 뭐 여러 가지 그 해킹 관련된 문제들이 결국은 특정 프로그램이 외부에서 사용자 컴퓨터 또는 그 스마트 디바이스에 직접 접속해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 보안적인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고, 특히 이제 언제까지 이게 그 사용자가 인터넷을 하다가 결제를 할 때는 뭐 인터넷 뱅킹을 할 때는 꼭 뭐 특정 웹 브라우저를 실행해야 되는 이런 웃지 못할 상황이 계속 재현돼야 되는지, 이게 사회 전체적인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를 몇몇 보안 회사들이나 이런 부분들의 어떤 상업적 목적하고 좀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번 또 구축된 또 장치이기 때문에. 네. 저도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안이 정말 지금 필수인 상황에서 내 컴퓨터 중에서 문 하나 열어줘라 라고 하는 액티브엑스가 과연 보안에 정주행하는 걸까? 뭐 역행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렇죠. 뭐 나를 믿어줘 이건데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참 곤란한 얘기죠. 그러니까요. 네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또 액티브엑스 얘기는 또 할 기회가 얘기를 할 조만간에 기회가 제가 웹 표준 관련해서 사용자분들께서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지는 제가 별도 시간으로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신비한 IT 세상에서는 윈도우 10의 이모저모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더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쉽고 재미있게 IT 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소식을 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엑스비전 테크놀로지 김정호 이사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4P 채널 내 손을 잡아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정보톡톡 시간입니다. 네, 화요일 정보톡톡에서는 건강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으면 언제든지 내 손을 잡아요로 문의해주세요. 그래요. 오늘은 어떤 정보가 준비되어 있나요? 예, 폭염이 이어지면서 열사병으로 인해 사망자도 나오고 온열 질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그리고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 또 생명의 위기 닥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최근 뉴스에서 좀 폭염에 건강 주의해라는 얘기도 있고 그쵸.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들거든요. 네, 폭염을 그냥 더위라고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그래요. 게 특히 뭐 고혈압이나 심근경색 같은 만성 질환자에게는 매우 위험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만성 질환자들이 굉장히 또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렇죠. 네. 노약자, 어린이, 몸이 약하신 분들 특히 이제 조심해야 되고 임산부도 조심해야 되고 말이죠. 네, 그렇죠. 왜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 조사에 따르면요, 여름철 기온이 평균보다 1도 오르면 당뇨병과 심근경색으로 인해 사망할 확률이 10%가량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건강정보톡톡에서는요, 일사병과 열사병을 예방하고 응급처치하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제 집안에 만성 질환, 또 뭐 뇌경색도 마찬가지고요. 만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주위에 있다면 이 정보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네. 자, 일단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일사병과 열사병
이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저도 오늘 알았는데요. 일사병이 강한 햇볕에 장시간 노출될 때 발생하는데요. 일사병은 증상은 어지럽고 얼굴이 창백해지고 체온이 정상보다 조금 올라갑니다. 네. 그런데 열사병은요, 온도와 습도가 높은 곳에서 땀샘이 제대로 기능을 못해서 발생하는 건데요. 어지러운 증상은 일사병과 같지만 피부가 건조해지고요. 온도가 40도까지 급격히 올라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렇게 머리에 너무 햇빛을 많이 받아서 어지러운 건 이제 일사병이라고 볼 수 있고, 네. 몸이 말라가는 게 열사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막 열도 갑자기 막 네. 올라가고요. 그렇죠. 몸이 네. 말라가면 당연히 이제 열이 오르겠죠. 네. 야, 무섭다. 이 체온이 급격하게 올라가면 열사병이라 이거예요. 네. 야, 그 일사병이나 열사병 갑자기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럴 때 대처 방법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내 주변 사람이 갑자기 막 쓰러졌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우선 그 시원한 곳으로 옮겨서 체온을 낮춰줘야 됩니다. 그래요. 이게 체온을 낮추는 건 정말 차갑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제가 옛날에 그 응급실 간 적이 있습니다. 열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근데 보통 열이 오르면 뜨겁게 하고 자라. 뭐 이런 이불 덮고 꼭 싸매고 자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병원에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차갑게. 네, 차가운 그냥 병상에 눕혀버려요. 얼마나 추운데요. 아, 춥군요. 네, 이게 그러니까 옷을 벗기고 시원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으면 되는 건가요? 네, 시원한 물수건이나 아니면 알코올을 적신 수건으로 체온을 낮추도록 하고요. 그리고 물을 마시는 건 어때요? 네, 시원한 물수건이나 뭐 이런 수건이 없다 그러면 물 마시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물 1리터 그리고 소금 한 티스푼 이 정도의 비율이 소금물을 먹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이온 음료도 좋습니다. 빠른 수분 섭취를 그렇죠. 도와주거든요. 의식을 잃을 경우도 있잖아요. 네, 의식을 잃은 경우에는 수분 섭취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위험하기 때문에요. 그럼 안 되고요. 체온이 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병원으로 빨리 데려가는 게 중요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빠른 응급처치와 상황 판단은 어느 때나 이제 중요한 거라고 좀 보는 거예요. 저희가. 네. 그러니까 내 손으로 안 된다. 그러면 바로 119. 네. 응급차를 불러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럼 예방법이 중요할 것 같은데 예방법 없나요? 네, 예방을 위해서는 기온이 높은 낮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겠죠. 그리고 생수나 이온 음료를 자주 마셔서 수분을 섭취해주는 게 좋고요. 습관적으로? 그리고 수분이 많은 과일이나 채소를 자주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워터멜론 네. 중요하겠죠. 자, 특별히 어려운 것이 좀 아니네.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기상 정보를 좀 잘 체크하고 지나치게 더운 날씨에는 스스로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네, 그리고 또 오늘은 더워서 좀 어지러운 거겠지 뭐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뭐 일사병, 열사병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예방법과 응급조치법 잘 기억해 두셔서 건강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조심해야 됩니다. 건강한 여름을 위해서 기억을 꼭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낮에는 외출을 자제하고요. 네. 수분 섭취를 자주 한다. 네. 이런 거 기억하시면 돼요. 네. 오늘의 건강정보 톡톡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요. 자, 뜨거운 날씨 연일 폭염 속에 고생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야외 활동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또 근로자분들 네. 또 힘내셔야겠죠. 네, 그래요. 또 요새 그 물건 배달하시는 분들도 많이 힘들어하고요. 무거운 짐 나르시는 분들도 힘들어하고요. 네. 다 같이 힘든 때예요. 날씨 때문에. 힘든 때니까 물을 습관적으로 마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수분 섭취만 돼도 열사병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8월 4일 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홍옥희, 권순철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